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꼭 알아야 할 교육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으로 총 104조 8,76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동구 둔촌동에 중학교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추진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024년 인천몽골 람사르 습지 에듀투어 및 인천몽골 옵스 청소년 교류를 성황리에 운영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발빠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진도구는 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무인 민원 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으로 총 104조 8,76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인 95.8조 원보다 9.1조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2025년은 주요 교육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주요 예산안으로는 첫째,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5조 3,134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대학생의 75%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을 20만 명으로 늘리고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대학생을 위한 주거 안정장학금도 신설합니다. 둘째,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4,87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 예산은 의과대학의 시설 및 기자재 확충,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인건비, 국립대 병원의 교육, 연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셋째,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본격 추진을 위해 2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국가 책임 교육 및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 협업형 늘봄 프로그램과 지역협력 기반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현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로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 재정 지원 체계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교육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에 따른 중학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강동구 둔촌동에 중학교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형 캠퍼스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부 체납 부지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도시형 캠퍼스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 운영 및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의미합니다. 도시형 캠퍼스는 기존 학교와 동일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급식과 체육장 등 모든 시설이 정규 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6박 7일간 2024년 인천몽골 람사르 습지 에듀투어 및 인천몽골 옵스 청소년 교류를 성황리에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습지 생물 다양성, 생태 모니터링, 기후위기를 주제로 활동하는 인천 지역 생태 전환 교육 동아리 중고등학생 20명과 교사 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몽골 옵스도를 방문해 현지 학생들과 함께 습지를 탐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람사르 습지와 유네스코 문화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옵스 호수에서 진행된 이번 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조류 탐사, 저서생물 및 곤충 조사, 서식지 특징 조사, 기후 및 생태를 기반으로 한 음식 문화 탐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청은 몽골 옵스도와 습지 및 생물 다양성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소식입니다.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7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감 토크는 서거석 교육감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학력 신장과 늘봄학교 등 주요 교육 정책과 지역 교육 현안을 주제로 교육 가족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참석자들은 AI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사서 배치를 통한 독서 입문 교육 강화, 진로 진학 교육 활성화, 학생 체력 신장 방안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북교육청의 핵심 과제인 학력 신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발빠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7일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위기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회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위기 학생 상담과 치료비 지원, 학부모와 교사 교육의 필요성, 정신건강, 선별검사 강화, 마음건강 증진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피해 학생이 발생하면 117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상담과 심리치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도군 소식입니다. 진도군은 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무인 민원 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진도군에는 2,31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300명이 넘는 결혼 이민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진도군은 이민자와 외국인의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 내 2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에 외국어 UI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앞으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도입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는 한국어 외에도 베트남어 등 4개 외국어를 지원하게 되며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던 이민자와 외국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하루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되새기기보다는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계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듀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